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내년에 제주 지역에 4.3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운영됩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센터가 설립되는 것이 아닌 임시 위탁 운영 방식이어서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대선 공약은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연 광주 트라우마 센터. 5.18 민주화 운동과 민간인 학살, 고문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 지역에도 이 같은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내년에 운영을 시작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한 예산 3억 3천만 원을 제주에 배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맡게 될 4.3 평화재단은 센터 위치 선정과 인력 채용, 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적, 심리적 치유에 비중을 두게 될 것 같고, 또는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이런 다양한 치유 사업이 이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당초 제주도는 250억 원을 들여 트라우마 치료와 유족 복지, 유족 요양 등의 기능을 갖춘 4.3 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센터 건립과 관련해 내년에 국비 15억 원을 신청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 4.3 중앙위원회 심의 2개월 거친 이후에 중앙부처와 국비 절충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게다가 제주도가 내년 4.3 관련 국비 예산으로 행안부에 92억 원을 신청했지만 국무회의에선 절반 수준인 47억 원으로 의결됐습니다.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정신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한 트라우마 치료센터가 문을 열게 됐지만 위탁 운영 방식을 택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센터 설립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심사 소위를 시작했지만 4.3 특별법을 비롯한 과거사 법안은 제외됐습니다. 여기다 법안 심사 소위원장에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선임된 데다 선거법 처리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어서 4.3 특별법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4.3 유족회는 성명을 내고 4.3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문제라며 조속히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의 물 사용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JDC가 신화역사공원의 상수 허가량을 늘려달라며 제주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객실 수를 늘리기 위해 원 단위를 낮춰 물 사용량을 턱없이 적게 산정했다가 허가량을 초과하자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2014년 사업계획을 변경해 객실 수를 크게 늘린 신화역사공원. 호텔은 700실에서 2,900실로 4.1배, 콘도는 700실에서 1,900실로 2.7배 늘리며 전체 객실 수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객실 수만큼 물 사용 허가량도 증가해야 하지만 산정 기준 단위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면서 물 사용 허가량은 40% 느는 데 그쳤습니다. 공정률이 65%인 현재 이미 물 사용량이 허가량을 초과한 이유입니다. 결국 JDC는 지난 6월 또다시 제주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루 물 사용량을 3,660톤에서 갑절 가까운 6,200톤으로 늘려달라는 겁니다. 당시 허가받을 때보다 많이 높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개발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변경된 원단위에 따라서 고쳐서 다시 승인을 받고 다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객실 수를 늘리기 위해 물 사용량을 줄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광정 수장이 허가된 치수량보다 많은 지하수를 퍼올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변경된 사업 계획이 승인될 경우 서광 지역 물 부족 현상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그 원단위 산정을 이렇게 축소한 것을 스스로 이렇게 인정한 셈이고, 그리고 새로 이렇게 그 지하수 관정을 이렇게 뚫는다는 것은 이미 이렇게 물 부족 상태에서 지하수 고갈 위험을 더 부추기는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는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끝나는 대로 JDC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부서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2014년에도 부서협의만으로 이뤄지는 사업 변경을 통해 대규모 증축과 기준 단위 축소가 이뤄졌던 만큼 추가 심의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서부 지역에 이어 동부 지역도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시 구자읍의 질산성 지수 평균 농도가 지난 2014년 리터당 3mg 수준에서 지난해 리터당 4mg을 넘어서 다른 지역보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구자읍 지역의 경우 질소 비료 판매량이 지난 2015년 10아르당 37.5kg에서 지난해 43.2kg으로 증가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구자읍 지역이 투수성이 좋아 비료와 가축 분뇨 등 오염 물질이 지하로 쉽게 흘러드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잦은 비 날씨와 함께 최근 가을 장마가 길어지면서 농촌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주일 내내 비 날씨가 예보돼 월동 채소와 감귤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양배추밭 한가운데가 무릉덩이로 변했습니다. 열흘 전 옮겨 심은 모종은 여린 뿌리가 채 자리도 잡기 전에 쑥쑥 뽑혀나갑니다.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 탓에 이처럼 저지대에 있는 밭은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먼저 심은 모종도 피해를 봤지만 아직 옮겨 심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파종 시기를 놓쳐 시들어버린 모종을 심으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농민들은 밭이 제때 원상태를 회복할지 걱정입니다. 보십시오, 이거 다시 심어도 되지 않습니다. 밭에 해가지고 제주도 말로 절어본다고 해서 딱딱해져서 심어놔도 폐작이에요. 상품이 안 나옵니다. 월동 채소뿐만 아니라 한창 생육하는 감귤도 비상입니다. 때 아닌 강수가 길어지면 당도가 떨어지고 과육은 비대해집니다. 잎이 마르지 않아 보름마다 해야 하는 해충 방제 시기를 놓치면 검은점 무늬병 같은 전염병도 우려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장기적으로 이런 비날씨인 경우는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곰팡이병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침수가 됐던 밭이라든지 아직 정식이 덜 된 그런 포장에서는 생육 촉진을 위한 영양제 및 적용 약제를 살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일요일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해 다음 주에는 일주일 내내 비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사흘 만에 내린 200mm가 넘는 폭우에 이어 또 한 차례 가을 장마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관리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구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고용 복지플러스 센터 1층에 있는 외국인 고용 관리팀입니다. 이주 노동자는 직장을 옮기려면 반드시 유리벽으로 된 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곳이 소개한 곳만 가야 합니다. 이곳을 찾는 이주 노동자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직장을 옮겨도 된다고 기존 사업주가 허락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덜 받거나 다칠 위험으로 버티다가 회사를 그만두면 불법 체류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됩니다. 만약에 옮기면 내가 니는 진짜 불법돼요. 내가 사인 안 주면 불법되니까. 그래서 내가 절대 사인 안 줘 얘기했어요, 사장님.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어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금을 한국을 떠날 때 주는 제도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의 조사 결과 한국에서 지내는 이주 노동자 절반 정도가 퇴직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자신의 나라로 귀국한 이주 노동자의 87%가 출국 만기 보험은 받았지만
자녀 퇴직금은 절반 정도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14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수준에서 다시 재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노예허가제라는 비판까지 받는 고용허가제.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 없이 고기 앞 가장자리에 들면서 출근길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에 강하고 많은 비를 뿌렸던 정체전선은 현재 남하한 상태인데요. 모레 새벽에 다시 북상하면서 비가 내리겠고 또 한 번의 가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내일은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기온 27도로 다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24도, 서부와 남부가 23도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가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9도, 북부와 동부가 28도까지 오르겠고 서부가 27도를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대체로 2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을 시작으로 다음 주 내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3 수령인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결정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희박하고 4.3에 대한 지역 정서를 고려해 항고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령인들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형사보상법에 따라 검찰은 3개월 안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4.3 수령인 18명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53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반대 대책위는 어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불허할 것을 원희룡 지사에게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동물 테마파크 사업으로 인해 인근 거문오름과 주변 용암 동굴개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재인증받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원 지사는 세계 자연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개발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서늘이리 마을의 개발 문제에 대한 위기 상황을 설명하는 호소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또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7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1,161호로 전달에 비해 57호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77호로 96호가 늘었고 전체 미분양 주택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50호를 매입한 데 이어 30여 호를 추가 매입하고 주택 사업자에게 저리 융자를 알선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사라봉 정비공사 구역 내 사유지 매입가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6년 사라봉 경사지 정비공사 시 공시지가보다 20배가량 높은 가격에 사유지를 매입했다는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토지 감정가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감사위는 현재 당산봉 정비공사와 관련한 감정가 부풀리기와 특혜 의혹, 공무원 유착 의혹 등을 조사 중입니다. 제주 지역 땅값이 최근 3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지가 변동률은 전달과 비교해 마이너스 0.13%로 집계돼 3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토지 가격은 0.33% 상승해 제주 지역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지역이 0.13% 떨어졌고 서귀포시 지역은 0.11% 하락했습니다. 제주시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박근수 환경국장을 책임자로 환경과 상하수도, 도로 관련 부서의 담당자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봉계동 주민대책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봉계동 주민들과 한 달에 2차례 정기회의를 갖고 협약서 이행 계획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제주도와 제주시 주민대책위는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에 야적된 폐기물을 올해 10월까지 처리하고 악취 발생을 특별 관리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지난해 8월 체결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